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은평구는 지난해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노인 인구가 늘면서 노인 일자리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은평에서는 처음으로 지난해 문을 연 어르신들이 직접 운영하는 식당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손성혜 기자입니다. 각종 밑반찬을 그릇에 담습니다. 손님이 오면 능숙하게 주문을 받고 음식도 나릅니다. 남편과 함께 자영업을 했던 김정신 씨는 63세의 새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저는 오픈 멤버입니다. 여기 소댕의 오픈 멤버입니다. 1년 넘었죠. 김 씨의 새 일터는 은평구가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식당입니다. 은평구가 임대료 등 초기 투자금과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일반 식당과 똑같이 수익을 내면서 운영합니다. 이른바 시장형 일자리 사업. 공공 일자리 수행기관인 시니어클럽이 식당을 관리하고 음식 조리와 매장 운영은 노인들이 직접 합니다. 지난해 문을 연 이 식당은 한식조리사 자격증이 있는 할머니 손맛에 가격도 저렴해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어르신은 14명, 두세 명씩 조를 이뤄 일주일에 이틀, 한 달 평균 50시간을 일해 60만 원을 받습니다. 김 씨는 돈을 버는 즐거움도 있지만 그 이상의 행복감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손님들이든 누구든 사람을 만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고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일을 하고 싶어하는 노인 수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은평 시니어클럽이 올해 2,200여 개의 일자리를 마련했는데 모집 정원에 2배가 넘는 노인이 몰렸습니다. 최근 3년 새 20% 넘게 늘었습니다. 매년 저희가 일자리 접수를 받아보시면 저희가 배정했던 인원보다는 당연히 많은 숫자가 접수를 하세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최고치를 찍었는데요. 저희 기관에 4,000명가량 접수를 하셨고요. 저희가 이번에 선발한 인원은 약 2,000명 정도입니다. 거진 2대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요. 은평 시니어클럽이 운영하는 시장형 일자리 사업은 노인들이 꽈배기를 직접 만들어 파는 꽈배기 나라, 헌옷으로 가방 등 제품을 만들어 파는 시니어 자원순환 등 10개. 이러한 시장형 일자리 사업은 운영비 대부분을 자체 수입으로 조달하기 때문에 수익이 나지 않으면 지속하기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영업이 잘 되면 문제는 없겠지만 영업이 안 될 경우라면 사실상은 저희가 후원 활동까지도 같이 겸을 해서 어르신들 인건비는 확보를 해야 되는 애로사항이 좀 있기는 합니다. 시장형 사업장이 자리를 잡고 더 많은 어르신에게 일자리가 돌아갈 수 있게 지역사회에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양천구가 여름철 폭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도우미 953명을 운영합니다. 노인 돌보미와 복지사 통장 등으로 구성된 재난도우미는 독거노인과 만성질환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안부 전화와 방문을 통해 건강 상태를 점검합니다. 또 폭염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관리부서와 폭염대책본부에 보고해 필요한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더불어 양천구는 폭염에 대비해 지난달부터 무더위 그늘막 100여 개를 조기 가동했으며 스마트 그늘막 10대도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서울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서울 지역 교통사고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서울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80명으로 전년보다 41명이 줄었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0.49명으로 교통사고 집계를 시작한 197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국 평균 4.9명이며 서울시는 1.9명으로 최초로 1명대를 기록한 광역자치단체가 됐습니다. 허운 서울시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양천구 8개 사업에 필요한 특별조정교부금 40억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업별로는 온수공원 조성에 10억 원, 보도정비와 하수도 준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각 6억 원, 안양천 안전표지 확충에 3억 원, 신월동 문화예술공간 조성에 2억 원 등인데요. 특별조정교부금은 자치구 공공시설의 신설이나 복구, 재해 등의 사유로 재정 수요가 발생했을 때 서울시가 자치구에 교부하는 사업입니다. (30일) 22대 국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22대 국회에 입성한 국회의원 300명은
이날 4년간의 의정 활동에 돌입했는데요. 국회법에 따라 22대 국회는 다음 달 5일 첫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단을 선출해 7일까지 상임위 구성을 마쳐야 합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반기 의장 후보에 우원식 의원, 부의장 후보에 이하경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올해 케이블 TV 지역 채널에서는 지역 소멸 문제와 함께 지역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제도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 회생 프로젝트 지역을 살려라. 학생들이 주로 문을 닫고 있는 경남 도내 학교의 현실과 지역의 노력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생이 꽉 찼던 교실 모습 이제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 빨라지는 소멸의 시계 사실 멈출 수는 없죠. 지금 경남의 학교 풍경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사라지기 전에, 잊히기 전에 애쓰고 있는 지역의 노력도 함께 조명합니다. 김해시 한림면 가산마을에 유일했던 학교. 한림초등학교 가산분교는 15년 전 졸업생 3명을 마지막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한 반에 60명씩 6학급, 전교생 300명이 넘는 때도 있었습니다. 참 잘 나갈 때는 이 학교에만 운영 잘 될 때는 그거로 이랬는데 밤 되면 뭐 그만 이러고 안 좋지. 이거 뭐 살리려고 해보이 되지도 안 하고 뭐 학생 수도 그거 하고 그러니까 뭐. 경상남도는 인구 절벽 앞에 바짝 서 있습니다. 2024년 경남의 초등학교 입학생은 2만 3천여 명. 지난해보다 약 3,400명이나 줄었습니다. 이렇게 가다간 오는 2026년이면 10,000명대 아래로 뚝 떨어집니다. 경남에서도 인구가 가장 적은 의령군. 이곳 화정면에만 무려 4개 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 화정초등학교만 남았습니다. 두 학년을 합쳐도 겨우 3명. 3학년과 4학년, 5학년과 6학년이 복식 학급으로 운영됩니다. 시골에 있는 작은 학교는 정말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그렇고 작은 학교를 가급적이면 살려서 지방의 학교를 두려고 노력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 발맞춰 가고 있습니다. 사라질 위기에 놓인 학교, 마냥 손을 놓고 있진 않습니다. 작은 학교는 교실 재구조화 사업으로 변신을 시도하고 학생들은 행복을 먹고 자랍니다. 부산에서는 반에 친구들이 많았는데 여기는 친구들이 적어서 친구들하고 더 친하게 지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학용품도 사주시고 가방도 사주시고 하니까 좋고요. 언니 오빠들이랑 친구들이랑 같이 놀 수 있어서 좋아서 화정초등학교가 난 좋습니다. 인생에서 가족의 울타리를 벗어나 첫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출발선인 학교. 지역 소멸 위기 속에 학교는 마을의 존재 이유입니다. 마을이 살려면 학교가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을의 아이들 웃음소리가 나고 학교가 좀 살아있으면 그 지역의 마을도 좀 존재가 오래가고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경상남도교육청은 전교생 60명 이하의 초등학교를 작은 학교라고 이름 짓고 있습니다. 소멸 위기 속 지역의 작은 학교는 다양한 모습으로 교육의 변화를 꿈꾸고 있는데요. 경상남도교육청 박영선 초등교육과장을 미니 인터뷰로 만나봅니다. 구청과 도청과 또 지자체
그리고 LH가 임대주택도 짓고 정주 환경도 좀 개선하고 이렇게 해서 고성의 영호초등학교부터 남해의 상주초등학교까지 이렇게 시작을 해서 지금 10개 학교가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들은 학생 수도 많이 늘어나고 또 그곳에 정주하고 있는 인구도 많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좀 더 지원하고 학교마다 제비가를 내는 학교의 특색교육 활동도 더 강화를 하고 또 교실 재구조화 사업 등 이 3가지 트라이앵글 정책을 좀 더 강화를 해서 찾아가고 싶은 작은 학교 또 머무르고 싶은 작은 학교 이렇게 해서 새로운 미래 학교의 하나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시간이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수도권 생활이동 데이터를 보면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출근하는 시간은 평균 59분, 반대의 경우는 71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인천에서 서울이 76분으로 가장 길고 경기에서 서울 65분, 서울에서 인천은 64분, 서울에서 경기 출근 시간은 54분이 소요됐습니다. 또 같은 지역 내 출근 소요 시간은 서울이 35분, 경기 27분, 인천 25분으로 서울이 인천보다 평균 10분이 길었습니다. 수도권 전체 이동은 하루 평균 7,135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시가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용적률을 높이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서울시는 30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공개했는데요. 시는 우선 용적률을 완화해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성을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최고 150%였던 용적률을 200%까지 상향하고 높이 규제도 기존 필로티 포함 4층 이하였던 것을 6층 이하로 열어줬습니다. 준공업 지역의 경우 법정 최대 용적률인 40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또 각종 규제나 주민 반대로 재개발, 재건축에 어려움을 느꼈던 개발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공공지원을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해 개발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 13일까지 기본계획에 대한 주민 공람을 실시하고 서울시의회 의견을 수렴해 오는 9월쯤 관련 내용을 최종 고시할 예정입니다. 최근 4년간 인천 지역 필로폰 사용 추정량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하수역학 기반 불법 마약류 사용 행태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인천 하수처리장의 1000명당 1일 평균 필로폰 사용 추정량은 연평균 49.22mg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인 19.95mg의 2배가 넘는 수치인데요. 인천 지역 하수처리장별로는 남항 하수처리장이 67.84mg, 가좌 48.25mg, 승기 31.56mg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엑스터시도 검출됐는데 추정량이 1.96mg으로 전국 평균인 1.91mg보다 높게 나왔으며 암페타민은 0.03mg 검출됐습니다. 반면 코카인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가 수원 정씨 일가 전세 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도는 이 중 47명을 공인중개사법 등의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18명은 사기 혐의도 있는 것으로 보고 경찰에 이송했습니다. 적발된 이들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중개보수 초과수수와 중개대상물 허위 설명, 공인중개사 자격 대여 등의 불법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